예,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국제아동청소년연구협회 아시테스 코리아의 정유란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어린이 예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에서 준비한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 그리고 내빈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2023년은 방정환 선생님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에서 1923년 어린이 해방선언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1회 어린이날이었던 5월 1일에 방정환 선생님 생가터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걷는 거리 행진을 재현하는 등 많은 기념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들어보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형극단 아토에서 준비한 인형극 북극성을 찾아라의 한 장면을 통해서 북극성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신 방정환 선생님을 만나 뵙고요. 이후에 어린이들과 더불어 2023 어린이의 다짐이 담겨있는 큰 글씨 현수막과 함께 포토타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예방선언 100주년을 맞이하는 어린이와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발언이 마무리되면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기자간담회 종료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인형극단 아토에서 준비한 인형극 북극성을 찾아라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불러드린 노래는 달맞이였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방정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아이고,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글도 쓰고 동시도 쓰고 추리소설도 쓰는 은필이자 깔깔 박사이자 북극성인 방정환이 오시다. 반갑습니다. 네,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제가 나온 이유는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여기 있는 작은이들이 몸집이 작다고 하여 이놈 저놈 이 녀석 저 녀석 이렇게 낮추어 부르지 마시고 어린이라 불러 귀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야말로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린이분들과 함께 어린이 해방선언을 읊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어린이 여러분 나와주십시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큰 소리로 읊으면 어린이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2.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2.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대접하십시오. 2.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자, 3.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3.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4. 어린이를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4. 어린이를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5. 어린이를 칭찬으로 길러주십시오. 5. 어린이를 칭찬으로 길러주십시오. 6. 어린이의 몸을 자주 살펴주십시오. 6. 어린이의 몸을 자주 살펴보십시오. 7. 어린이에게 책을 자주 읽히십시오. 7. 어린이에게 책을 자주 읽히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이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들을 잘 보호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5월 1일 광화문에서 있을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식과 약국 문재원 대표님과 함께 어린이 방송을 낭독해주신 어린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시험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인사. 네, 저희 다음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지금 큰 글씨 선수만 함께 해주시고요. 어린이들 자리 좀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극단 즐거운 사람들 불편한 아이 등장하는 큰 방정환 인형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기 앞에 자리 잡아주시고요. 어린이의 방송은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이주영 회장님, 그리고 어린이 방송 100주년 기념사업단 방지영 단장님, 방정환 연구소 장정희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어린이의 다짐과 바램이 담겨있는 큰 글씨 현수막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작성한 손팻말 들어주시고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내려주세요. 바닥에 딱 찍게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앞에서 보시기에 예쁘게 자리가 잘 잡혔을까요? 네, 그러면 함께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활짝 웃어주실게요. 얘들아 너무 힘들지? 친구들 너무 미안해? 분위기 어색할 거야 미안. 네, 그럼 저희 여기 포토타임 여기까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간담회 자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은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불켜는 이 나라는 부릅니다. 1920년 8월 개명 3호에 실린 방정환 선생의 첫 번역 동시로서 낭만적인 원작에 비해서 방정환 선생의 독자적인 사상이 반영돼서 재창작되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서 어린이의 등장을 처음 알렸고 앞으로 어린이 해방운동의 중심에 서게 될 방정환 선생의 존재로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7년 제1회 방정환 어린이 노래잔치에서 출연되었고요.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곡입니다. 네, 어린이분들이 주말로 먼저 들어가시고요.
말씀을 들려주실 어린이들과 어른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소개드리면 오늘 준비해주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이주영 회장님께서 2023 어린이 해방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느라고 준비단에서 사업단에서 많이 애쓰셨고 또 우리 여러 기자님들, 예인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2024 우리 2023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해인데 사실 이것은 100년 전 어린이 해방선언이 사실 너무 빨리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생각들이 너무 인류사에서 너무 빠르게 하셔가지고 빛을 많이 못 보셨는데 이제부터 100년이 된 지금부터 정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의 우리 인류가 요구하는 그러한 선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100년, 다음 100년을 위해서 오늘이 첫 출발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5월 1일에는 광화문에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어린이 마음을 일치하는 어른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연극도 같이 보고 시도 읽고 하면서 힘찬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영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막 떨리는 오늘만. 이제 이어서 어린이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송충초등학교 4학년 지서은 학생, 네, 지서은 학생 준비해 오신 이야기 듣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송충초 4학년 지선입니다. 100년 전 수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정말 대단한 어린이날을 만드셨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 바로 지금 추가로 제안을 할 것은 첫 번째, 한 번쯤은 스스로 해볼 테니 무턱대고 잔소리를 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어린이의 의견도 중요하니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세 번째, 아동학대를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자신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어린이라면 어떤가요? 무섭고 아프고 슬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동학대를 당하는 어린이를 보면 즉시 경찰서 등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서초등학교 3학년 김광민 학생, 김광민 학생이 들려주는 어린이 해방선언 듣겠습니다. 3학년이요? 용지가 어디로 갔지? 용지가 없어졌다는데. 혹시 김광민 학생이 준비해 오신 원고가 발견이 되면 기억나는 대로 말해. 전달해 주시고, 저는 잘 먹고 잘 자겠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단 강지영 단장님께서 5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어린이가 행복한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광민 학생이 메모지를 잊어버려서 당황을 해서 이따가 기억이 나면 손들면 얘기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너무 짧게 해서 친구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저는 일단은 저희가 보도자료에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제가 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 작년에도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가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도 협의회가 지금보다는 조금 단위가 작지만 단위가 됐고 그때 단장님을 지금 옆에 계신 장정희 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해방선언이라는 이름으로 10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외람되게도 단장을 맡았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기자간담회는 문화예술 쪽에 해방선언이 될 것입니다. 예, 또 교육,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교육계에서는 별도로 또 28일날 교육계 내부에도 이야기가 또 펼쳐질 것이니까요. 저희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 행사인 5월 1일 행사이고요. 방정환 선생님 생가터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부터 행진을 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어린이와 행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작년에 한 300여 명이 했다면 올해는 한 500여 명 혹은 현장에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행진을 할 계획입니다. 행진 후에는 광화문 광장 곳곳에서 거리 공연들이 있을 예정이고 그 거리 공연에는 우리 참석했던 어린이들이 같이 공연을 보면서 즐기는 그런 놀 수 있는 하루로 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프닝에 우리 이주영 선생님께서 거리 행진 때 1923년에 이제 해방선언문을 어린이들과 낭독하실 거고요. 거리 행진 마무리에는 우리 주요 내빈들,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계 인사 몇 분이 어른들의 약속을 할 거고 어린이 23명이 어린이들의 다짐에 대한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은 그 작은 어떤 그 샘플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5월 1일 행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저희 원래 100년 전에도 했던 상징적인 행사는 어린이들, 당시 어린이들이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주목하고 매년 깃발 행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께 나눠드린 그 수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저희가 뭐 종이로 할 수도 있지만 기념으로서 올해를 기념하면서 그 수건을 남기고 또 그것을 행진 시 하는 대체의 어떤 그 깃발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아까 잠깐 보신 그 대형 현수막은 우리 그 전병규 선생님께서 각각 그 학교나 또 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큰 글씨 쓰기를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 현수막에 담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가 마침 돼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행진에서도 그 현수막이 아마 소개가 될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아이들의 많은 바램, 어른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바램들이 작성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하나는 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누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정과 제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모임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법 속에서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스스로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감상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그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홍익표 의원실과 얘기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또 포럼에 관련돼서는 방정환 세계 포럼에 대해서는 장정희 소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1년은 그렇게 5월 1일, 11월 9일 그리고 또 계속 지속될 법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311개 단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후원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보도자료 맨 뒤에 보시면 단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린이 해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단체들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후원하는 단체들을 모집해 갈 예정입니다. 개인으로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개인 이름도 나열되어 있으니까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있었던
100주년 어린이 해방선언 관련돼서 있었던 사업들을 조금 모아서 마지막 연말에는 좀 발표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그런 1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한번 읽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어린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중초등학교 4학년 이지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호입니다. 100년 전 발명한 하느님께 정말 대단한 어린 날을 만들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가 슬퍼할 테니 심하게 장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어린이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이의 의견도 중요해요. 세 번째, 어린이들을 운동을 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아동학대나 학폭폭력을 의심된다면 정지를 신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강민 학생 이제 발표할까요? 네, 잘 먹고 잘 자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키가 커서 2학년보다 키가 더 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1학년이라는 말을 안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름중학교 1학년 배나린 학생이 들려주는 어린이 해방선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름중학교 배나린입니다.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아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의 목소리를 발표할 수 있어 기쁩니다.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고 어린이 해방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주년이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즐겨 사용하는 학용품이나 장난감 중에는 중금속을 비롯해 유해한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취미활동으로 하는 슬라임이나 3D펜은 안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유자학교처럼 문제를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유자학교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라는 뜻인데요. 저는 유자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답니다. 어린이 청소년도 유자학교 캠페인 등을 통해 직접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이 바로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방정환 연구소의 장정희 수장님께서 올해 11월에 있을 방정환 세계화 포럼 학술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정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점은 어디라고 보세요? 바로 탄생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어린이날이 1922년 5월 1일부터 그 탄생일을 잡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1923년 5월 1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100명이 물어도 1000명이 물어도 절대 움직일 수 없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그 양기영 사장님 비롯해서 유지영 선생님이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큰 행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정말 뜻깊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5월 1일이 어린이날이 탄생한 날이라면 11월 9일은 방정환 선생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출하신 여러 선생님들하고 모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4박 5일간에 걸쳐서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창설대회 겸으로 해서 1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대회는 지금까지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 어린이운동화의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세계적인 어린이 해방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동문학, 어린이문화예술, 그리고 어린이 인권 관련해서 여러 권위 있는 학자님들을 모시고 큰 컨벤션을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폴란드 등 12개국 학자님들이 그 참석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온라인까지 해서 현재 30개국 참가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11월 9일까지 되면 비되면 저희들은 100개국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11월 9일에 총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이번 그 세계 방정환 학술 대회에서는 세계적인 어린이 해방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폴란드의 야누시 코르찹 그리고 스웨덴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재단에서 특별히 두 분께서 참석하셔서 방정환 포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번 5월 1일이 크게 성료가 돼야 11월 2일도 성료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자 여러분 크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분들 질의응답 시간 간단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이주영 회장님, 방지훈 단장, 장종훈 소장님 외에 이 어린이 발언자 분들께도 질문 가능하니까요. 네. 질문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용하네요. 질문 기다리면서 질문 기다리면서 이번 그 준비하면서 제가 질문받았던 대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가 두 번째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딱 마침 또 일요일이었어요. 5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5월 1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일을 달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일요일이니까 좀 모였고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월요일인 거예요. 월요일 날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 어린이와 어른들이 나오시니까 어른들은 혹 나온다 하더라도 어린이는 어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쉬는 학교도 있고 쉬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저희는 결정하기를 일제 때 5월 1일 날 하니까 평일에 되면은 좀 어렵죠. 특히 학교에서 못 나가게 하고 일제 때는 막 강제로 못 나가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8년에 와서 이제 첫 공휴일 일요일을 바꾸는 거죠. 그만큼 그 일제의 탄압이 강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런 탄압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으로 온다고 해서 그거를 탄압할 그런 시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집에서 가정에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하루 학교에만 있는 것보다 정말 해방된 마음으로 광화문 거리에 나와서 이런 예술 활동들을 지켜보고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하루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제 때도 그렇게 우리 방도환 선생님은 5월 1일을 지키기 위해서 참 힘을 썼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했고 당시 보면은 뭐 많을 때는 정말 인원이 처음엔 뭐 2만 명 그러다 나면 30만까지 전국에서 참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50만까지 예상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탄핵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5월 1일을 저희가 결정합니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계속 살리자. 방정환 선생님이 5월 1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신 게 있어요. 네, 이날은 정말 새날이다. 새봄이다. 새싹이 돋는 날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하셨죠. 근데 메이디어하고 겹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메이데이고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이고 어린 해방의 날을 우리가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5월 1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이렇게 좀 잘 다루셔서 체험학습 내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체험학습 내지 않아도 5월 1일에는 모두가 나와서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새로운 날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잔치 마련이 좀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분들의 항의가 왔어요. 그 서울에서만 그 좋은 행사를 서울에서만 하면 어떡하냐고, 왜 광화문에서 하냐고, 딴 데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 능력 바뀌니까 제가 뭐 해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광화문에서 하는 거는 거기가 이제 강정환 선생님 생가터이기도 하고 또 그 광장도 좋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각 지방에서는 지역에서 각각 5월 1일 날 작던 크던 해주세요 라고 했어. 5월 1일 작던 크던 뭐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서 해도 좋고 책방에서 해도 좋고 또는 마을에서 아이들하고 수련만 모여서 같이 해도 좋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게 지역에서 했었어요. 작은 단위로들. 그래서 작은 단위로 우리 소파라는 날이 작은 물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물결이 좀 이렇게 광화문에서 일어나면은 지역에서도 작은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 언젠가는 아주 큰 물결을 만들게 되기를.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질문하고 문제 삼지 마시고 각각의 지역에서, 서울에서도 뭐 각각 사당에서 이런 게 될 것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질문,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추가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어린이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든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게 했는지 좀 과정을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유자학교 아시나요? 아니, 제가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 유자학교가 처음에는 과일이 있는 그런 학교인 줄 알았는데 유자. 네, 그런 과일인 줄 알았는데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학교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많은 일들을 체험해보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 네. 다 같은 과정, 다 유자학교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같은 학교 아니? 다른 학교죠 지금? 네. 그럼 다른 학교는 다른 거 어떻게 비는지 한번. 지금 이렇게 참 좋은, 그죠? 좋은. 한 번쯤은 스스로 해볼 테니 무턱대고 단식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 의견도 중요하니 어린이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많이 마음에 와닿아요. 특히 요즘 어린이들이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뺏기잖아요. 왜? 너무 주변에 똑똑한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근데 아까 저는 여러분보다는 똑똑하지 못해서 제가 말을 아까 버벅버벅 대고 잘 못했는데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제가 금방 왔어요. 앞으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문안을, 이런 요구사항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면 누구 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누가 써준 거예요 혹시? 그러면 본인이 쓴 거예요? 그냥 본인이 혼자 생각해서 쓴 건가요? 그럼 바로 누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이런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걸 알고 스스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해내서 쓴 거죠. 사실 어린이들 의견이 중요하게 들자는 것, 저는 그동안 어린이 자치운동이나 또는 조례 같은 거, 이런 어린이 청소년 조례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사실 서울시에도 15개구 이상이 어린이 청소년 의회라든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좀 희망을 가졌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린이들이 의견은 내는데 그걸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반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 정말 어린이 청소년들 알아들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의견만 내니까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의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지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앞으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어린이들의 의견이 통과되면은 법률적으로 통과되면은 어른들은 꼭 해야 되는 그죠? 강제 요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권력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사업의 취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에는 그 100년 전에 어린이날 100주년 때 100년 전에 재연이었다면 사실은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이들의 스스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아까 그 오프닝에 우리 이주영 선생님이 보통은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자신있게 확 하시는데 못하신 이유도 어린이들이 같이 앉아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혹시 막 이런 게 우려가 되다 보니까 저희 어른들이 그 엄숙주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버벅버벅 하게 되다 보니까 전달이 조금 다소 미흡한 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보도자료에 충실하게 좀 내용을 많이 담았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아까 법에 대한 얘기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많은 법들을 살펴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은 답을 찾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홍익표 의원실하고 문화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등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동이라는 연령의 기준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 그 안에서의 연령으로만 보면 영유아가 빠져 있고 그리고 법제상에서는 어린이는 보건복지부 해서 인권과 보호의 개념으로만 가 있고 청소년은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서 문화예술적으로 아이가 스스로의 자신의 시간을 영유하면서 쓰는 스스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활동이랄까 체험이랄까 그런 사안들은 사실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 쪽으로 볼 때 법상에서 국가가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법제상에서 어린이란 용어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많은 난관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게 올해 안에 뭔가 해결이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에 봉착하고 다양한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저희가 너무 보도자료를 잘 썼죠. 네, 그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고요. 아이들도 점점 이제 힘들죠. 맞아. 힘들지. 힘든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자님들하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기억해 주실 것은 5월 1일 날 야외에서 그런 그 행진이 있다라는 지점 그리고 대형 인형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들 거의 저희가 어떤 예산이 있어서 진행하지 않고요. 거의 캠페인의 개념으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술가들 뿐만이 아니라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현장으로 나오실 거고 그런 의미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좀 더 어른들이 구호적인 의미에서 어린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행사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또 행사가 단순한 어느 날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철학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담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 듭니다. 네, 혹시 관장님 마무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이 해방이라는 말에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꼭 한마디 사절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이 굉장히 낯선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가장 익숙한 하나의 용어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 어떤 정부 인권서를 통해서 신으로부터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그 독립된 자율성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표현을 하려면 해방되지 않은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일제 해방이라든지 어떤 억압돼 있거나 이런 그 영주 밑에서 어떤 구속되어 있는 노예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 해방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어린이는 어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력, 기독권 밑에 있어서 항상 그 허락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특수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어린이 해방이 참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실정이라고 보거든요. 법적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것이 부족하고 또 국가 예산으로 봐서도 어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정착되어 갈수록 우리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독립된 하나의 존중받아야 될 이런 인격으로 우리가 그 이해해 나가자 하는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우리부터서부터 주위에서 점차 운동해 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조금 주제 넓게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많이 좀 홍보 부탁드립니다. 저희 준비한 기자간담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그 나와주신 어린이 발언자분들하고 함께 사진 촬영 한 번만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붙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들아 미안한데 좀 웃어줄래? 얘들아 이제 진짜 끝났어.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두 소영 보면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일단 빨리 나오세요. 자, 뒤로 들어가실게요. 뒤로. 의자 좀 당겨주세요. 뒤에. 뒤에 의자 좀 당겨주세요. 아니 안 숙이셔도 돼요. 안 숙이지 마세요. 숙이지 마세요. 네, 숙이지 마세요. 사이에 오세요. 다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올게요. 오른쪽으로. 오신 분들은 다 나오세요. 아니, 중간 이동. 선생님 그쪽. 선생님 오른쪽으로 좀 가주세요. 자, 전체 왼쪽으로 한 보. 이쪽으로 한 보. 네네. 오케이. 좀 더 오세요. 일로 더 오세요. 네. 아스테리도 같이 하세요. 네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병선은 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얼굴 안 보이려고 저렇게 맨날. 자, 안녕 좀 해주세요. 안녕. 네, 안녕. 얼굴 안 보니까.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직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